그 3년 동안 나는 일본을 떠나 외국에서 살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3년간 전혀 일본에 돌아온 적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업무상 필요도 있고 해서 몇 차례 귀국하기도 했다. 외국에 있는 동안 써두었던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주고 또 몇 권의 책을 출판할 준비를 하기 위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본으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의 기간을 나는 유럽에서 지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에 3살 더 나이를 먹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37살에서 40살이 된 것이다. 40살이라는 나이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인생의 고비가 아닐까 하고, 나는 오래전부터, 라고는 해도 30살이 지난 후부터이지만 줄곧 생각해왔다. 특별히 뭔가 실제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다. 또는 40살을 맞이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미리미리 예측하고 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40살이란 하나의 큰 전환점이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뒤에 남겨두고 가는 때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정신적인 탈바꿈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좋든 싫든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시험해 보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시다 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세월이란 앞으로만 나아가는 톱니바퀴라고 나는 막연히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정신적인 탈바꿈이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40살이란 분수령을 넘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한 단계 더 나이를 먹음으로써 그 이전까지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그것은 그 나름대로 멋진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다. 새로운 것을 얻는 대신에 그때까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을 앞으로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그것은 예감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30대 중반을 지날 무렵부터 그 예감은 나의 몸속에서 조금씩 부풀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오기 전에, 즉 내 자신 속에서 정신적인 탈바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한 가지 보람있는 일을 남기고 싶었다. 아마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종류의 소설은 쓰지 않을 것이다. 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만한 작품을 써놓고 싶었다. 나이를 먹는 것은 그다지 두렵지 않았다. 나이를 먹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두려웠던 것은 어느 한 시기에 달성해야 할 무엇인가를 달성하지 않은 채로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그것도 내가 외국으로 나가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였다. 일본에 그대로 있다가는 일상생활에 얽매여서 그냥 속절없이 나이만 먹어버릴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말하자면 정말로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지만 그런 생활은 일본에서는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었다. 물론 사람은 어디에 있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게 마련이다. 그것은 일본에 있든 유럽에 있든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일상생활에 얽매여 그럭저럭 나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나마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나도 이미 40이 되어버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일본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서 유럽에서 지낸 3년 동안의 일을 생각해보면 무척 신기하게 느껴진다.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묘하게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든다. 질감이 있는 공백, 일종의 부유감, 혹은 유동감. 그 3년간의 기억은 부유력과 중력 사이의 골짜기를 흐르며 방황하고 있다. 그 세월은 어떤 의미에서는 잃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내 내부의 현실 속에 단단하게 매달려 있다. 나는 그 기억의 존재를 분명하게 몸 어딘가에서 계속 느끼고 있다. 기억의 긴 손이 비현실의 어둠 속 어딘가에서 뻗어나와 현실의 나를 움켜잡고 있다.
나는 그 질감의 의미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기억의 질감을 전할 만한 적당한 언어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마음가짐이 그렇듯이 아마도 비유적인 총체로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흔이 되려 한다는 것, 그것도 내가 긴 여행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일본을 떠나려고 생각한 데에는 그 밖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긍정적인 이유도 있었고 부정적인 이유도 있었다. 실제적인 이유도 있었고 형이상학적인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지금에 와서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내게도 그렇고 아마 독자들에게도 별로 의미 없는 일일 것이다. 설령 어떤 이유가 나를 여행으로 내몰았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긴 여행을 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어느 날 문득 긴 여행을 떠나고 싶어졌던 것이다. 그것은 여행을 떠날 이유로는 이상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간단하면서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일도 일반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어디선가 멀리서 북소리가 들려왔다. 아득히 먼 곳에서, 아득히 먼 시간 속에서 그 북소리는 울려왔다. 아주 가냘프게.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왠지 긴 여행을 떠나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먼 곳에서 북소리가 들려온 것이다.